예, 반갑습니다. 함양문화원 부원장 김윤수입니다. 이렇게 제21회 우리 함양문화원이 역사와 인문을 21년 동안 계속 학술 대회를 해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함양의 정신을 발굴하기 위해서 벌써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기 원장님이 이제 5년 동안 내내 함양의 정신을 이제 발굴하셨고, 첫 번째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웅시 원장님이 이제 함양의 정신을 시작을 해서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로는 화림동의 선비와 정자 문화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함양의 정신을 발굴하고자 이제 오늘 학술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발표로 화림동 정자 문화와 선비 정신, 그리고 풍류에 관한 고찰을 거연정과 군자정, 그리고 정선정 씨를 중심으로 방대한 논문을 써주신 동북아 경제연구원 유성기 원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하시겠는데, 논문이 아주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유 박사님께서 30분 내로 좀 축약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성기 박사님 올라가 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박사님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내빈 소개로 서하면 정재영 위원장님, 총무계장님, 예, 성영희 중민생활계장님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성기입니다. 전 서상에서 왔습니다. 오늘 서상 위원장님하고 서상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가까이 있는 함양읍 사람들이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저 뒤에도 박수 좀 치면 되는데 손 안 가지고 계시는가? 먼저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함양 정신을 탐색 발굴해서 함양의 올곧은 선비 정신을 확장하려는 함양문화원 우리 정상기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오셔서 강연을 해 주실 교수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것은 하림동, 저도 하림동 사람입니다만은 하림동 정자문화, 정자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정자인데 정자에 비해서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거연정이나 농월정 또 동호정 같은 이런 정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절경에 또 훌륭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남의 그 천년 역사를, 그러니까 전라도란 말을 처음으로 생긴 것이 1018년 헌종 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대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역사를 나보고 좀 발표를 하라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도 아닌데 가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경상도보다도 한 200년 앞서서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겼다 해서 아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전라도에 있는 그 소세원이라든가 시경정 이런 한병루 이런 데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거기 발표를 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그 주민들까지도 그 역사를 하나에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함양 향후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마천 사람 보고 서상을 가본 일이 있나 했더니 가본 일이 없다. 평생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러니까 뭐 거연정은 아느냐 그랬더니 들어보기는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다. 같은 군에 있는 사람도 그런 훌륭한 정자를 보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평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금 내 목소리가 커서 그러나요?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걸 인공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지금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세 분이 같이 말씀하겠는데, 우리 화림동 정자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자를 만들어 주신 정선전 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안희 삼동에 대한 유래, 그 다음에 거연정과 군자정, 그리고 그 선비의 풍류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리는 한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강의가 3명이니까 50분씩 하는 줄 알고 이걸 준비를 많이 했는데 30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핵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구경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경치 좋은 곳이 어디 가서도 발견 못 합니다. 나중에 소세원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소세원은 이 거연정에 비하면 그건 정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소개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호남 사람들이 내가 하도 이쪽에 여보다는 훨씬 낫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 산악회에서 그 전남대학하고 몇 군데 그 산악회가 있어요. 그 산악회 사람들이 그 와 본 모양이에요. 와서 보고 나한테 전화가 바로 왔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진작 안 알려줬냐. 가만히 보니까 뭐 전라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보시고, 혹시 안 가보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꼭 시간 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것이 거연정이고 뒤에 있는 것이 화림제입니다. 화림제. 정선전 씨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조라고 하는 진전집이라는 분은 백제의 그 창업 공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백제 이름이 십제였는데 나중에 백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십제가 10명의 공신이 같이 와서 온조하고 나라를 세웠다 해서 십제 충신 중에 한 사람이 진섭입니다. 그 다음에 중시조라고 해서 저 온전전자 정씨가 본관이 18개로 갈립니다. 그중에 가장 그 대종이 바로 정선전 씨입니다. 이게 중시조가 바로 전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라 성덕왕 때 이제 통일신라 이후죠. 이제 백세는 없어졌고 또 고구려도 없어지고 해서 통일신라 성덕왕 때 당나라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신라의 공주 2명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가서 했더니 그 당나라 현종이 보고 오신 분들을 아마 이제 공여로 바치는 그런 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왕의 고모가 되는 분인데 내가 취할 수 없으니까 도로 우리가 공주로 임명을 해서 도로 모시고 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정선군이라는
그 분호를 받고 그리고 정선에 이제 그 봉토를 받아서 이제 정선 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을 보면 723년에 당나라를 갔지만 이 사람이 태어난 게 704년입니다. 그럼 백제가 건립된 게 몇 년이죠? 혹시 아는 분? 재작년에 내가 신라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57년이죠. 백제는 고구려 다음에 기원전 18년입니다. 18년에 생겼으니까 이 기간이 한 72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전선이 지금 8세손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한 17대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족보에는 7대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7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를 우리가 30년으로 보통 칩니다. 그래서 17대 정도가 빠졌지만 여하튼 정선전 씨의 중시조는 시조로부터 8세손이다. 그렇게 족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 개국공신이 또 2명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공산전투에서 그 신순겸 또 김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싸움을 해서 거기서 희생된 분이 여기 전이갑, 전의갑, 전낙 이 삼춘공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16세손입니다. 위에 도시조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 정선전 씨는 두 왕조의 개국 공신으로 등극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아는 전두환 대통령이 완산전 씨라고 그래요. 정선전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온전전 씨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했던 훌륭한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전오륜이라는 분은 이 정선전 씨가 6개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미연 파인데 그 채미연이라는 것은 이 전오륜 선생이 고려가 멸망하자 그 두문동에 들어간 72현 중에 한 명입니다. 함양에도 한 분 계시죠? 72현. 조승숙 선생뿐만 아니고 함양 지금 현재 안음 이 두 군데 합해서 한 30명이 새로 생긴 조선에 거부를 하고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함양 고향으로 돌아와서 금원산, 지리산, 또 백운산 이런 데로 숨어서 들어와서 후진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분도 72년에 속했는데 그 조선 태조가 회의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7명의 그 현신을 정선으로 그러니까 본향 안시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선조의 고향인 정선으로 가서 거기서 그 서운산이 있고 그 앞에 산이 뭐 이름이 없었는데 그 백이 숙제의 이름을 따서 백이산이라고 하고 자기 호를 이제 나물 뜯어먹고 살겠다 해서 채미현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미현 공이 이제 요 그 파의 파조가 됩니다. 전오륜 씨가.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매 상막에 각 월의 초하루와 보름에 그 뒷산에 올라가서 개성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읊은 그 시가 오늘날의 정선 아리랑의 토대가 되었다.
시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2012년에 세계문화유산이 됐는데 그 시원이 바로 이 전오륜 선생이 지어 부르던 그 시입니다. 나중에 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나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족보나 일반 서적에 보면 1334년에 태어났고 1425년으로 돼 있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그러나 그래서 이분의 족보에 보면 1403년에 세상을 뜬 걸로 돼 있어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계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합천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삼가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집으로 와서 병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막내 아들 집에서 세상을 떴는데 이 족보에 1403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말일 것 같아요. 1403년. 이동안 동안은 계속해서 정선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곳을 지금 정선 사람들이 거칠현동이라고 합니다. 7명의 현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했다 해서 거기에 지금 이분들을 기리는 정사도 짓고 지금 작년에 다시 그걸 옮겨가지고 엄청나게 넓게 그 빚까지 세워서 지금 이분을 칭송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전오륜 선생에 대한 정선군의 그 추모는 대단합니다. 거칠현동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게 이제 거기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부르던 그 옛날에 시조를 하면 곡을 붙여서 하죠. 시조를 할 때 그때 하던 노래인데 요 한자가 요게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72년 중에 최문환이라는 분의 후손이 대전에서 우연히 그 목판을 발견했는데 목판에 이 시조하고 여기에 있었던 7사람의 현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목판이 있었어요. 그걸 83년에 발견해서 고증을 거쳐서 봤더니 요런 내용. 근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아라이요 아이양 고개로 레모간다. 이 한자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뜻이 벙어리처럼 말을 삼가고 배고픔을 견디며 오로지 고려를 향한 충의를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저건 그냥 우리말로 고쳐 쓴 것이 지금 아리랑의 후렴이다. 그것이 600년 전이니까 모든 아리랑의 시온이 바로 요 전오륜 선생이 읊었던 시가 아리랑의 시온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아리랑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한 것은 조금 이따 요 노래를 좀 한번 들을 겁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거근 구름이 막 모여든다. 이 만수산이 어딘지 아시죠?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그러니까 자기 그 절이 정신이 배어 있는 곡이에요. 누르면 나와요.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명창 황선남 명창이 한 노래입니다. 이거 찾느라고 애를 썼어요. 우리 박 과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 정선 아리랑 연구소장이 있고, 지금 정선군에는 이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선 아리랑 센터도 거창하게 지어놨고, 또 매년 그 정선 아리랑 축제를 하는데, 지금은 세계 아리랑 축제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1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에 이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요걸 이제 등재되는데 큰 공헌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잘 아시죠? 애국자입니다. 이분은 1886년에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유경공원이라는 그 영어를 배우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사로 왔다가 계속 가르치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다시 고국으로 갔다가 91년에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워보니까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의 우수성을 자기가 발견하고 한글에 대한 그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이분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읽기 좋은 이유가 띄어쓰기를 했죠. 그전에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건의를 해서 그 당시 주시경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독립신문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 삼인필지라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표, 쉼표 이런 점 찍는 것도 이분이 제안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어, 중국어는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번역할 때 뭐 이 한문 아까 교수님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띄어쓰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글은 다행히 이분이 제안을 해서 한글 띄어쓰기 해서 우리가 읽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에 쓴 글을 보면 하나도 띄어쓰기 없습니다.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애국 활동을 많이 했고 또 해서 현재 양화진에 서울 양화진에 그 외국 선교사 모역에 모셔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 친한파로 한국을 지원해서 하니까 고종하고 이제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뭐 지금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아리랑을 전국에 한 700곡을 발굴을 해서 거기다 오선지에다가 옮겨 썼어요. 옛날에 우리는 오선지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각 나라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리랑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정선전 씨가 만든 그 정자가 특히 많고 서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1841년에 4개 도의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서원이 서산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성에 가면 원래 이 정선전 씨가 정선에서 됐지만은 대부분의 후손들이 지금 마리면 지금 거창이 됐죠. 옛날에는 안음현 남리면이었어요. 지금 마리면이 동리면하고 남리면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합해서 지금
마리면이라고 합니다. 그 남리면 영승불학에 정착을 했습니다. 전오륜 씨가 그 삼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아들인 맹겸이 그 지금 자기가 합천 군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지금 말하는 원학동, 안음 3동 중에 원학동의 그 경치를 보고 여기 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잡은 곳이 영승입니다. 영승 마을 가보셨나요? 네. 그 앞에 보면 마을 앞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 일대가 다 정선전 씨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손자들은 그 식자, 전식은 농월정을 짓고 또 철은 살학정을 짓고 그 막내 셋째 아들은 거기다가 수척정을 지었습니다. 형제간이 3개의 정자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3딸이 있는데 둘째 딸은 표응이라는 사람, 바로 저 표현말 선생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막내 딸은 권질이라는 사람. 권질은 태계 이황 선생의 장인입니다. 이황 선생 아시죠? 이황 선생이 장가를 2번 갔어요. 21살에 장가를 가서 그 허씨 부인이 아들 둘을 놓고 둘째 아들 놓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게 태계 선생 27살 때예요. 그래서 부인을 얻지 않고 원래 고향인 예안에 낙향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권질이라는 분이 이제 귀향을 왔었어요. 권질이 누구냐 하면은 연산군 때 연산군 어머니에게 사약을 갖다 준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나라에서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는데 연산군이 갑자사 때 그걸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노비로 팔고 아들도 귀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딸이, 권질의 딸이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그 참한 꼴을 보고 머리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권질이 태계 선생한테 가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혼자 키우기 어려우니까 내 딸을 좀 거다 달게,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째 30살에 장가를 가서 그분이 이제 권씨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인도 16년 후에 아기를 낳다 또 세상을 떠요. 그래서 평생 이제 장가는 안 가고 다른 분하고 이제 살기는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권질이라는 분이 후에 다 풀렸습니다만은 결국 자기 처가가 있는 영성에 와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지금 32세 수공이라고 돼 있죠. 둘째 이게 고쳐지는 차년은 표영한테 갔고 3년은 권질한테 갔는데 요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살학정이라는 자기 할아버지가 맹견이 이제 영승에 들어온 그 입행조인데 들어와서 그 억새로 된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모정을 하나 지었고 이름도 없이 그냥 동네 앞에 자기 터에다가 했는데 요 권철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 정자를 지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대학자인 자기 그러니까 여동생의 딸이죠.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저질서? 뭐 여튼 뭐 내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황 태계 선생의 입장에서는 외숙이죠. 그렇죠? 처외숙인데
본질이 이 정자를 하나 지었으니까 이름을 달라. 그래서 준 이름이 사락정입니다. 사락이 뭔지 아시죠? 예. 4가지 농사일 짓는 거, 누에 치는 거, 뭐 고기 잡는 거, 나무 하는 거. 이 사락을 이제 해서 사락정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 동네 앞에 가면 엄청 크게 잘 해놨고, 그 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도 자기가 이제 자기 장인이 폐감년을 할 때가 1543년인데 그때 와서 이름을 지어준 대신에 그 정자에다가 시를 하나 써준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승촌조춘이라는 시입니다. 그게 저게 거의 500년 된 현판이죠. 그래서 이름을 영송을 영승이라 지어줬고, 자기가 수성대에 가서 수송대를 수승대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나요? 자, 여기 전시서라는 분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영성에 살다가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항복을 했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1637년 1월 달에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는 배설을 내려놓고 영성에서 화림동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리고 새로 마을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옛날에 새들이라고 그랬고, 그 당시 이름은 신촌입니다. 신촌으로 이제 이유를 하고, 그 냇가에다가 화림제를 짓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다가 자기 선조가 했던 대로 위에 억새풀을 인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연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홍기주라는 분이 안이 현감을 할 때 자기가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본 옛날 지도 중에는 제일 잘 그렸어요. 안음 삼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이 그 당시에 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1개입니다. 11개. 그 다음에 읍치가 있고 해서 12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림동 입구에는 재경 화림회라 해서 온전 전시들이 세운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아는데, 우리 안임 삼동의 그 유래가 원래 이제 안이 현이 2개를 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 북상하고 지금 위천 지역을 감음현이라고 그랬고, 그 마리부터 이쪽 안이 쪽 전체를 이안현이라고 했어요. 그걸 조선조에 들어와서 그 이안의 안자하고 감음의 음자를 따서 안음현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요 태극 이론에 의해서 음양을 맞추죠. 그래서 진주가 진양이죠. 산음이죠. 그 옆에 함양이죠. 안음이죠. 이렇게 음양으로 맞추는데도 맞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음현으로 됐고, 이 안음현이 2번이나 이제 당하게 되는데, 한 번은 1728년에 그 정의랑 난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안이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안음 삼동 중에 화림동하고 심진동이 함양군으로 가고, 함양군이 함양부로 승격을 합니다. 그리고 원학동은 거창으로 가서
거창이 현이었는데 분으로 승격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안희가 8년 후에 복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희 사람들이 엄청 그 비난을 수모를 당해서 지금도 함양하고 안희하고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상당히 그 함양하고 안희하고 사이가 나빴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서울 향후에도 안희 쪽 사람의 회장을 하겠다 하는 거고 함양 사람이 하겠다 해서 수없이 싸웠어요. 이번에는 안희에서 해야 된다. 함양이 큰데 함양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봉합이 됐습니다. 자, 안희 삼동의 누정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만든 누정기에 보면 제일 많을 때는 180개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유홍종 거기 보면은 150개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현재 2001년에 조사한 거는 67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자, 하림동에 이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남명조식 선생이 하림동을 2번 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 올 때마다 시를 써서 2시를 제가 책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희 현감 박지원이 이제 1792년에 처음으로 안희 현감에 와서 자기가 북악파로서 배웠던 지식을 청나라에서 배웠던 지식을 처음으로 실험한 곳이 안희입니다. 그 중에 수차 물레방아를 만든 것이 그때 시작이고 여기 와서 백두대간 남쪽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연정을 보기 위해서 여름철에 한양의 선비들은 이 하림동에 가서 발 담그고 탁족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 과연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임헌이라는 분은 이 다 지금 보면 전시서라는 분이 태어난 것이 1601년이고 송시열 선생이 1608년에 태어났습니다. 7년에 태어났어요. 6살.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와서 거연정에다가 또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연정 현판을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송병선이라는 분이 송시열의 9세손입니다. 그리고 이 거연정을 새로 지은 사람이 전재학인데 그건 7세손입니다.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서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분이 이제 이 현을 써줬고 아까 임헌이라는 분도 내나 그 노론 낙농계 사람들입니다. 서로 서상의 북의 전병순 선생도 다 친구들이에요. 같은 스승의 제자들입니다. 홍직필이라는 분의 제자인데 그래서 서로 알았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서 계속 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건축기업이 이렇게 자연석을 전혀 손대지 않고 나무를 깎아서 세운 것을 우리가 덤번주초 그랭이질이라고 해요. 이게 특별한 거고 우리 거연정은 다른 정자는 다 길가에서 정자에서 경치를 감상하는데 이것은 경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유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자연을 돌아가며 360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자, 이거 지은 거는 주로 조선 선비들이 가장 롤 모델로 생각했던 주자의 시에서 따서 거연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거 한번 무의국어옥에 보면 거기에도 옥녀봉이 있는데 이 전시서 씨가
정자 건너편의 산을 옥녀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자, 요 한번 주자가 살던 무의구곡의 정자입니다. 이쪽 것이 무의정사고 저쪽이 이제 무의정사 입구의 주자의 동상이고 여기 리학정종이라고 그랬죠. 리학의 종주가 바로 주자다. 근데 이 양반의 이론을 거의 완성을 못하고 세상을 떴어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이황 태계 선생이다. 그래서 이 태계 선생 사진을 입혀놨습니다. 저 위에는 도산서원입니다. 요 옆에는 태계 선생이 쓴 책을 사진을 찍어서 요 중국의 무의산에 무의정사 앞에 이걸 붙여놨어요. 자, 뭐 이걸 해서 이제 조선의 선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주자에 했던 걸 그대로 해서 이황 선생도 도산 12곡을 만들었고 또 율곡 이희 선생도 구산 9곡도를 만들었고 저기 지금 사진에 있는 저 뒤에 있는 것이 옥녀봉입니다. 옥녀봉. 그다음에 여기 이제 9곡의 시작에 붙어 있는 거고 또 송시열도 하양 9곡에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팔정팔담이라고 그러죠.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팔정, 그 다음에 9곡 이걸 따서 했다. 자, 우리 군자정은 뭐 다 아시죠? 정효창 선생을 동방의 군자다 해서 서었고 요 돌에다가 군자정이라는 그 글이 베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자정으로 했고 뭐 특기 됐고 이건 뭐 지금 새로 복원한 서산 서원이고 이것은 전시서 선생의 유적비입니다. 이거 이제 풍류인데 풍류가 이제 우리 현재 한류화의 원료다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최치원 선생이 쓴 그 낭낭비문 서문의 현묘지도다. 현묘지도가 풍류인데 풍류가 곧 화랑도다. 이거보다 먼저 쓴 사람은 저 북한산에 가면 북한산 그 순수비가 있죠. 거기 진흥왕이 쓴 순수비 문 천 마디가 바로 그 순유라고 썼어요. 바로 풍류를 순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지리산에 가면 영랑되어 있죠. 그 소봉, 하봉에 있는 풍월주 영랑이 3천 화랑을 데리고 와서 거기 수련을 했다. 이것은 김종직 선생의 유두류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 선비들이 했던 거. 그래서 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의 한류가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캐더헌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현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풍속을 가지고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금 현재 경제적 직접적인 효과가 한 4조 5천 정도 되고 그 이외에 뭐 일자리 생긴 거 이런 걸 하면 엄청나고 외국 사람들이 지금 부쩍 늘어서 지금 중앙박물관은 지금 입장 계약 때문에 지금 미어 터집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난 늘 왜 함양에는 인사들이 가수들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수가 없다. 진주에는 뭐 요새도 많지만 옛날 남인수도 있고 손목인도 있고 수많은 이재호 뭐 많죠. 또 현대에도 보면 가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동에도 또 둘이나 있는. 왜 함양은 없을까 했더니 최근에 이 전시 중에 전소연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 지금 아이들이라는 5인조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 대표 겸 작사 작곡 또 감독이랄까요? 이런 걸 해서 지난 9월 16일 날 중앙일보 60주년 기념 강연에 이 아이돌 전체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료가 60만 원입니다. 입장료가 60만 원을 내고 했는데 서상 사람입니다. 서상 면장님, 전소연 잘 기억을 해두고 앞으로 전소연이 나오면 좀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살인데 굉장합니다. 지금 한 달에 평균은 아닙니다만 많이 벌 때 10억씩 번답니다.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김다연이 유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풍류가 한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계속 지금 압력을 넣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화림동 앞으로도 2개를 더 합니다만은 정자가 세계 문화유산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그런 정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대한 논문을 아주 재미있게 발표해 주신 우리 유상기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